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내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종종 마주쳐서 안면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처럼 감기가 낫지 않아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절 본 남편이 도라지 차를 보온병에 담아와 제게 매일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기가 다 낫고 그에게 밥을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그날 남편이 작정을 했는지 온갖 달콤한 말로 저를 홀리더군요. 덕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남편과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더군요. 제 연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는 다 변하기 마련이라면서 수군거리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자상한 면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귀긴 했지만 남편과의 결혼은 좀 꺼려지긴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서 남편을 홀로 키웠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외동에다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인지 친정에서는 반대를 하셨죠. 아무래도 나는 걱정이 되는구나. 네가 좋다고 하니 뭐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홀어머니라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혼해서 괜히 고생할까 봐 그런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잖니.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한번 만나봐. 그럼 마음이 바뀔 거야.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래, 당신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그거 고정관념이라니까. 만나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땐 어떡할 건데? 얼굴까지 봐놓고서 결혼 반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일단 다음 주에 데려올 테니까 엄마가 직접 보고 판단해. 그때 반대해도 늦지 않잖아. 누구보다 엄마의 반대가 막강했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소개시켰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되실 분의 편지였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들은 어머님이 장문의 긴 편지를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하면서 써서 남편 손에 쥐어준 모양이더라고요. 편지 내용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그 편지를 읽고 매우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되셨죠.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한테 매우 잘했어요. 아들 같은 사위, 그게 바로 남편 같은 사람이었죠. 저희 아빠는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 애주가였는데 그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종종 술을 담궈서 아빠한테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남편의 의도였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당신 또 술 담궈? 설마 아빠한테 또 술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또 무슨 술을 갖다 드리려고? 아, 장인어른 내가 담근 술 좋아하시잖아. 지난번엔 인삼주 담궈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오미자 술을 담궈볼까 해서. 요즘에 오미자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 그만해.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당신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술 담궈서 찾아갔잖아. 더덕주 담궈서 갔을 때는 우리 집 도배 새로 싹 해주셨고 지난번에 인삼주 담궈드리니까 차를 뽑아주셨잖아. 왜 그래? 그럼 설마 내가 일부러 술 담궈서 장인어른 갖다 드리기라도 한단 거야? 내가 쓸데없이 그런 짓을 왜 해? 장인어른이 그냥 나 예뻐서 해주신 건데 내가 무슨 부탁을 하기라도 한 줄 알아? 했지. 술 따라드리면서 차가 너무 낡아서 자꾸 시동이 꺼진다. 남들은 죄다 새 차 끌고 다니는데 늘 중고차만 타고 다녔더니 폼이 안 난다 등등.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그건 그냥 술 마시면서 의뢰하는 얘기지. 그게 차 뽑아달란 소리였겠어?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아버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그래. 당신 말대로 아빠는 좋아서 해주시는 거겠지만 난 싫어. 괜히 아빠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거 담궈서 갖다 주지 마. 알았어? 처음에야 남편의 행동에 딱히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아빠가 애주가시니까 직접 담근 술을 갖다 주나 보다 하고 좋아했죠. 저한테도 연애하기 전에 목 아프다고 청을 타서 갖다 준 적이 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다정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꼭 술을 갖다 드린 다음에 보상이 뒤따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분명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빠만 그저 사위가 담궈주는 술이 좋아서 허허거리면서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술을 갖다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투덜거리더군요. 자기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빠한테는 술 그만 가져다 드리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술자리를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 남편은 눈엣 가시가 되었고 제가 조심 좀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어요. 그 시기가 제가 아이를 낳고 막 육아휴직에 들어갈 즈음이라 저는 더 신경이 쓰였죠. 아이를 낳으면서 책임감이 더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되기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뀐 게 없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이번 달에만 지각을 6번이나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러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회사 생활 좀 성실히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당신 일주일에 3번씩 술 마시잖아. 그것만 줄여도 가능했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전부터 술집 차리고 싶어 했잖아. 뭐? 술집? 술집 차리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술집 차려서는 자기가 있는 술 다 마시려고 그래? 괜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붙어있을 생각을 해야지. 이미 정리해고 명단까지 올라간 마당에 지금 와 열심히 하면 뭐래? 어차피 지금 회사 사람들 다 나 그만두는 줄 알고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이 상황에서 내가 회사에 충성하면 누가 알아나 줄 것 같아? 그냥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내 가게 차려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제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술집을 차린다고 했어요. 이미 남편의 고집이 막강한 상태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죠.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남편 고집이 쇠심줄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술집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남편이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꽉 찰 거라고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술집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늘 다정하고 자신보다는 저를 우선시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졌어요. 술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제가 출근할 때 들어와 자고 제가 퇴근하면 출근을 하는 식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대화도 뚝 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이런저런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왜 예전에 박서방이 더덕주 가져온 적 있잖니. 한참 술 담궈서 우리 집에 갖다 주고 했잖아. 요즘에는 통 술을 안 가져와서 살겠다 싶었는데 어제 박서방이 더덕주를 또 담고 왔지 뭐냐? 뭐? 나한테는 그런 소리 없더니 아빠한테 갔었어?
게다가 또 술을 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 너희 아빠랑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건지 둘이서 뭐라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병을 비워오라고 하더구나. 다 마시지도 않은 병을 비운 게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덜 먹은 더덕주를 비우고 새 더덕주를 채워 넣었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술 담궈서 가져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만히 좀 알아봐라. 네 아빠는 어째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서 말이야. 너도 알잖아. 네 아빠가 박서방과 관련된 일이면 우리한테 입도 뻥끗 안 하는 거.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러니까 더 알아봐야지.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 사업이 요즘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 분명 무슨 수를 쓴 게 틀림없다고 말이죠. 아빠 딴에는 괜히 얘기해봤자 엄마한테 잔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 입을 다문 게 확실했고요.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술부터 담궈서 들고 가는 남편이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붙잡고 따졌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어제 우리 집에 갔었어? 게다가 아빠한테 또 더덕주 선물해드렸다며? 그래, 갔어. 설마 장모님이 말했어? 아휴,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새 말씀드리다니. 진짜 그러고 보면 장모님도 비밀이란 게 없어. 장인어른 같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 텐데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얼른 말해봐. 아빠한테 뭐 받았어? 술 담궈주고 이번엔 뭘 받았냐고? 받긴 뭘 받아. 너 아직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선의의 마음으로 술 갖다 드린 거지 뭘 받으려고 그랬겠냐고.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 당신이 아무 의도 없이 술을 가져갔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바쁠 때는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드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받은 게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하지만 늘 술을 담궈 갈 때마다 뭔가를 받아오곤 했던 남편인지라 저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제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따져묻자 남편은 결백하다고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게 통장을 펼쳐서 내역까지 전부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건네준 통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통장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죠. 봐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 그냥 아버님이랑 요즘 힘든 얘기 좀 하려고 갔다 온 것뿐이야. 내가 무슨 술만 들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 괜한 오해해서 미안해. 나는 당신이 그동안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아빠한테 찾아간 줄 알았지. 이번엔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하네. 당신 무조건 나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완전 나쁜 버릇이야. 알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지? 그렇지? 아빠한테 괜한 소리 한 거 아니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당신이랑 나랑 부부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 알았어? 남편 얘기를 들으니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돈을 주고받은 내역도 없고 아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아무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일단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여전히 찝찝함은 남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 친정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 목소리가 역시나 좋지 않더군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요 근래 주말마다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이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어디 간다고 하지도 않고 주말도 식당 때문에 바쁘다면서 나갔거든요. 게다가 친정집에 남편이 올 때마다 술을 가져와서 지금 인삼주가 집에 5병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싶어서 남편이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 찾아갔다면서? 게다가 갈 때마다 인삼주 담궈서 갔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갈 거면 얘기를 하고 갔어야지. 왜 또 그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자주 갔어. 일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 잘 받아주는 장인어른하고 술 한잔 하고 싶었어. 술 적당히 갖다 드려. 당신 우리 아빠도 잘못되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거 술 때문인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아빠 술 줄이라 했는데 당신까지 계속 이러면 어떡해? 그만 마시게 해드려. 내가 그렇게 담궈가도 아버님 한 잔씩밖에 안 드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무슨 해 끼치는 괴물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람 기분 상하게. 우리 아빠 걱정하는 건데 당신 기분 상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자주 찾아가지 마. 아빠도 주말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 당신이 매주 찾아가니까 쉬지도 못하시잖아. 네가 장인어른 기분을 알기나 해?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됐다. 앞으로 안 갈 테니까 그리 알아. 남들은 처가댁에 잘 못한다고 불만이 많더니 너는 잘해줘도 이 난리냐? 그래, 앞으론 나도 안 해. 남편은 자제해달라는 제 말에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이전 같으면 같은 말에 농담처럼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뭔가 수상함을 느꼈죠. 아무리 저희 아빠와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주말 내내 찾아가는 건 역시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무슨 증거는 없었으니 계속 남편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죠. 이번엔 제가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시댁을 찾아갔거든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찹쌀떡이라서 동네에서 찹쌀떡 맛있게 한다는 떡집을 가서 한 판을 사들고 시댁으로 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면서 어머님한테 가져온 찹쌀떡을 드리는데 이게 웬일? 거실이 휑하니 뭐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거실이 왜 이렇게 휑해요? 이 박스들은 다 뭐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참, 너한테는 말 못했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했다. 나 지금 이사 준비 중이야. 곧 이사 갈 예정이라서 집이 이렇게 엉망이다. 이사라뇨? 어머님, 그동안 이사 간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전 전혀 몰랐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 건데요? 에휴, 말하자면 기니까 천천히 앉아서 얘기하자.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 거냐고 전혀 몰랐다고 하자 어머님 표정이 미묘하게 쓸쓸해지시더군요. 뭔가 얘기하기 힘든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드린 찹쌀떡을 내려다보면서 이거면 되겠다 하며 부엌으로 가셔서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제가 쪼르르 가서 접시에 찹쌀떡을 담아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술잔에 술을 따라 한 번에 들이키시고는 탁 하고 내려놓으시더군요. 분위기상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묻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소주병이 반쯤 비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머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는 하지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 안 그러냐? 무슨 일인데요? 설마 그이 얘기예요? 그럼 저도 알아야죠. 괜찮으니까 다 말씀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만은 내가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그놈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저질렀으니까 너랑 결혼하면서 알콩달콩 잘 사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힘들다고 하면서 날 찾아왔더구나. 그이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던데 어머님한테 힘들다고 찾아왔어요? 그래.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얼굴 비출 때도 그놈은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도 안 비추더니 힘드니까 날 찾아오더라.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지. 물론 사업이 잘 되기만 하겠냐. 요즘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이라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본다 하길래 이 집 팔아서 돈을 해줬다. 뭐라고요? 어머님은 그럼 어쩌시게요? 저한텐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전혀 몰랐어요.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앓고 있었지. 지금 딸한테도 말 못하고 쫓기듯 이사가는 기분이다. 나중에 딸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큰일이야. 어머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넘겨줬다고 하시며 이사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저한테는 절대 알리려 하지 않고 비밀로 하려고 했다는 게 괘씸하기도 했고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게가 힘들다고는 얘기했었으니까요.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분명 술을 담궈서 아빠한테 가져간 것도 이 일과 연관된 것 같은 여자의 촉이 강하게 왔어요. 어머님은 이사를 가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사를 가셨는데도 남편은 시댁을 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넌지시 시댁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펄쩍 뛰면서 요즘 엄마가 주말마다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니시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찾아뵙자고 은근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화내면서 2주 정도 친정에 발길을 끊었던 남편이 다시 친정에 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댁 얘기를 꺼냈죠. 아빠, 혹시 알고 있었어? 남편이 어머님한테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렸다는데 그 때문에 어머님은 지금 집도 팔아넘기시고 원룸에 사신다고 하셨거든.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넌 그걸 어떻게 아냐? 박서방이 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이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다 갔다. 내가 박서방만 보면 마음이 아파. 그 사람이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 하고 있는 사업이 사정이 어려워서 사돈 사시는 집을 팔았다고 하더만. 그래서 내가 힘들겠다고 위로해주고 그랬지 뭐. 거짓말하지 마. 거기서 끝이 아니지? 나도 아빠 믿고 싶은데 술을 못 믿어. 그러니까 아빠 통장 좀 봐야겠어. 아빠 통장 어딨어? 지금 당장 갖고 와봐. 어허, 얘가 왜 이래? 아빠 통장은 왜? 날 못 믿는 거야? 제가 꼬치꼬치 묻자 아빠는 마지못해 얘기한다는 식으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하지만 그건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별다를 게 없었어요. 다만 그 얘기를 꺼내는 아빠가 자꾸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 통장을 좀 보자고 말했죠. 당연히 아빠는 싫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들더군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전 어떻게든 봐야겠다고 했죠. 남편 통장에는 아무 내역이 없지만 이렇게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아빠를 보니 분명 뭔가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빠와 신랑이 하는 걸 본 엄마가 장롱에서 아빠 통장을 찾아서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건네받은 통장을 펼쳐보고 입을 벌렸어요. 3천만 원씩 2번, 4천만 원 1번. 전부 다 은행에서 현찰로 인출을 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모두 합하면 1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아빠, 솔직하게 말해. 이 돈 전부 그 사람 준 거야? 박서방 힘들다고 하면서 술 담궈 올 때마다 이 돈 준 거지? 그렇지? 너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절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박서방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 모습 보는 나도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 게다가 네 남편인데 둘이 잘 살려면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었어. 그렇다고 아무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전부 준 거야?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적어도 물어는 봤었어야지. 하여간 내가 못 살아. 아무래도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하다 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빠는 누구 아빠야? 내 아빠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사실을 숨기면 어떡해? 적어도 엄마랑 나하고 상의는 했어야 하잖아. 게다가 계좌로 넘겨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현찰로 주면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박서방이 괜히 계좌로 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사업하는데 걸림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곧 갚을 거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준 거지. 근데 왜 박서방이 못 갚겠다냐? 도저히 안 되겠어. 집에 가서 따져야겠다고. 어떻게 어머님 집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서 아빠한테 1억이나 빌려갈 수 있어?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극구 저를 말렸지만 저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도 하고 있는 가게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일 다니면서 신경 안 쓴다고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남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한 달 매출 정도는 꿰고 있는 상태였어요. 곧 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가게에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로 썼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문을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애 겨우 재웠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와?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시터가 일 생겼다고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일하다 말고 쫓아왔잖아. 친정에 갔다 왔어. 아, 그래?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장인어른 별말 없으시지? 지난번에 담궈드린 술은 거의 다 드셨나 모르겠네. 왜? 우리 아빠한테 뭐 신세라도 졌어? 내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있긴 있었나 봐. 나랑 엄마 모르는 일 말이지. 아, 왜 또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그런 일 하나도 없다니까?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늦게 들어왔으면 씻고 잠이나 자. 나는 너 왔으니까 가게 나가볼게. 직원들이 나 없으면 가게 안 돌아간다고 난리다 난리. 가긴 어딜 가. 우리 할 얘기 있지 않아? 여기 앉아. 난 당신이랑 오늘 꼭 결판을 내야겠으니까. 제가 친정에 다녀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별말 없었냐며 묻는 얼굴이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저를 피해 달아나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제가 저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제가 뭔가 알아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혹시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었냐고 묻더군요. 제가 기가 차서 가만히 보고 있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그제야 묻지도 않은 말들을 술술 털어놨어요. 진작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 다 알고 온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요즘 가게 사정 안 좋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괜히 그런 얘기 당신한테 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그게 왜?
힘들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당신은 그 돈이 그렇게 쉽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야. 알아? 게다가 그 돈을 전부 현찰로 달라 했더라. 계좌이체하면 무슨 일이라도 나니? 아, 진짜 고작 1억 가지고 왜 이래?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장인어른 어차피 현찰 많이 갖고 계시잖아. 그리고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하셨다고. 근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난리야? 어이가 없네. 당장 그 돈 갚아. 우리 아빠가 현찰을 얼마를 갖고 있든 간에 네가 멋대로 빌려간 그 돈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당장 갚으라고. 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사업상 필요해서 받아온 돈이라고. 근데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막말로 내가 빌렸다는 증거라도 있어? 뭐라고? 기가 막혀.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증거가 있냐고? 아빠가 받고 내가 확인했고 당신이 가져갔어. 그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만 있지. 그 돈이 나한테로 왔단 증거는 없잖아. 증거도 없는데 뭘 갚아? 그리고 가족끼리 급할 때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갚으라 마라 사사건건 시비야? 아버님이 나 주고 싶어서 돈 준 거잖아. 근데 당신이 뭔데 그걸 갚으라 말아야? 남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놓고서도 고작 1억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오는데 가만히 뒀다간 저희 집 기둥뿌리를 뽑을 것 같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관두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 옆에 눕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러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눈물을 닦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죠.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찰로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도 써놨으면 모를 일이지만 친정아빠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으니 더더욱 불가능할 거라는 말에 절망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못 갚는다를 시전했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었죠. 제가 이혼을 한다 한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한 저는 이번에도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찹쌀떡을 사고 복분자를 들고 갔죠. 원룸으로 집을 옮기신 어머님은 답답하고 외로워 보이시더군요. 어머님, 이사하고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찹쌀떡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너라도 와주니 그래도 한결 낫구나. 이놈은 엄마가 이사를 했다는데도 콧배기도 안 비추고 말이야. 도대체 뭐하고 산다니? 가게 일은 잘 풀리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나저나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돈 빌려주실 때 차용증 쓰셨어요? 차용증? 그런 걸 쓸 리가 있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겠어? 난 차용증 생각도 못했지만 말을 꺼냈어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구만. 그이가 저희 친정에 가서 이번에 어머님 이사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1억을 전액 현찰로 빌려갔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제가 갚으라고 했더니 증거가 없지 않냐며 안 갚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똑같이 당하신 것 같아요. 뭐? 아니 무슨 그딴 도둑놈이 다 있냐? 나한테 그놈이 뭐라고 구슬렸는지 아냐? 그 집 팔고 잠깐만 여기 살면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겠다고 떵떵거렸다. 그런데 돈을 안 갚아? 안타깝지만 어머님, 그냥 집 한 채 아들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이가 저한테 돈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냐며 희죽거리는데 그 얼굴 보시면 어머님도 할 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리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군요. 아들이 힘들다고는 했지만 어머님이 순순히 집을 팔고 여기까지 이사 나온 까닭은 남편의 허세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믿으셨던 거겠죠.
어머님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시더니 제가 사온 복분자를 한 잔 들이키고는 가슴을 치셨어요. 그래도 쉽게 화가 가라앉지 못하신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 주려고 어머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드렸어요. 한참 만에야 겨우 화를 가라앉힌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갖고 나오시더군요. 난 아들 잘못 낳은 죄라고 치자. 하지만 사돈에게는 그럴 수야 없지. 어떤 장인이 사위 쓰라고 1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내주겠어. 내가 차용증 써주마. 그 1억 내가 빌린 걸로 하자. 내 아들 놈은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야 감사한데 이 일로 곤란해지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일인데 내가 곤란해질 거야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다. 이거 받아라.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써주시며 남편에 대해 일을 가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시름 마음을 놓았죠. 어머님이 분명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차용증까지 써주실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취소시키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댁집이 안 팔렸던 거였더라고요. 집이 생각보다 팔리지 않자 초조해진 남편이 친정에다가 손을 빌린 것 같다는 결론이 났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양가에 모두 손을 빌린 건 아니어서 말이죠. 어머님이 이사를 취소하시며 다시 본집으로 복귀하신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남편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머님 돈도 어디다 쓸지 다 계획을 잡아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쫓아와 화를 내더군요. 지금 네가 저지른 일이 뭔지나 알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전부 망했다고. 너 제정신이야? 남편 사업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냔 말이야. 엄마 집 팔기로 한 거 왜 취소시켰어? 왜냐고. 어머님한테 혼나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애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돈 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뭘 했어? 증거 있냐고 하면서 입 씻었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어? 하, 그래서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하고 차용증까지 받아 챙겼다는 거야? 너 진짜 생각보다 무서운 애였네. 누구든 궁지에 물리면 뭐라도 하는 법이야. 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어떻게든 방법을 구상해봐야지. 야, 그깟 1억 갚으면 되잖아. 내가 성공하면 그 돈이 돈이나 되는 줄 알아? 겨우 1억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남편이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간 깐죽거리긴 했어도 늘 다정한 모습만 보여줬던 남편이었는데 친정돈 1억을 빌렸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더군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시선이 말이죠.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구나 하고요.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저한테 마구 화를 내더니 더는 통하지 않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하더군요. 다정했던 남편의 이면엔 저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안 거죠. 저는 더는 참지 않으려고 경찰을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였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경비실에서 올라온 줄 알고 후다닥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이 문 밖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남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실을 보셨죠. 그러더니 남편에게로 걸어가 남편 뒤통수를 3개 후려쳤어요. 머리를 3개 한 대 얻어맞은 남편은 그제야 모든 행동을 멈추었죠. 너 이놈! 내가 남편 없이 너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키우려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아? 내가 언제 이딴 식으로 네 멋대로 굴라고 했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엄마, 지금 나 때렸어?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서 오냐오냐 할 땐 언제고 지금 날 때려?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해? 그래, 때렸다. 네가 이렇게 집안 어른 뒤통수를 치고 다닌다면 이건 너를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어디 생각 없이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그냥 얌전히 내내하게 생겼냐고. 얘 때문에 내 사업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었으면 내가 엄마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고 장인어른한테도 돈 갚으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을 누가 믿어? 증거가 없다면서 돈도 안 갚으려고 한 건 당신이잖아.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해? 이제 보니까 이게 다 너 때문이네. 네가 우리 엄마랑 장인어른 전부 다 조종해서 나한테 등 돌리게 한 거네. 그렇지? 넌 그 입 다물어. 앞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그 입을 꼬매버릴 테니까. 그리고 사돈한테 빌렸다는 돈은 내가 갚으마. 남편은 어머님이 등장하셨는데도 반성은커녕 제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굴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저는 충격이 만만찮았죠. 제가 뭐라고 하자 어머님은 제 앞에 나서서 저를 막으시면서 남편을 입 다물게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빠한테 1억 원을 입금하셨어요. 어머님이 뭘 하시는지 몰랐던 남편은 실체를 깨닫고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군요. 엄마, 설마 지금 장인어른한테 돈 갚은 거야? 1억 입금한 거냐고? 엄마 미쳤어? 도대체 왜 이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잖아. 빌린 돈이 있으면 갚는 게 정상이지. 아무래도 내가 널 잘못 키웠나 보다. 그렇게 사람 되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실패한 게지.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번에도 이런 사고를 치면 난 다신 널 감싸줄 수 없어. 엄마, 나 그 돈 그냥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솔직히 그동안 장인어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술 담궈가면서 얼마나 비위를 맞춰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래도 나 잘한다는 얘긴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자기 딸 힘들까만 걱정하더라.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비위를 맞췄다고 그래? 그럼 안 하게 생겼냐? 이 마닥에 내가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장인어른도 완전 꽉 막히고 답답한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라곤 요만큼도 없을 수가 있어? 어차피 통장에서 쓰지도 않고 썩혀있는 돈 내가 융통시켜서 더 벌어준다고 한 거잖아. 그게 잘못됐어?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저희 친정아빠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친정아빠가 남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최근에도 1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어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친정아빠라고 남편이 무조건 좋아서 올 때마다 잘 대해줬겠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니까 그동안 모든 걸 참고 견뎌온 것도 모르고 남편은 정말 뻔뻔했어요. 진짜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에 기분 나쁜 벌레가 득실거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구역질이 치밀었죠. 그동안은 그래도 애 아빠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 얼굴을 똑똑히 보고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한 거니?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 난 이번 일로 당신에게 아주 많이 실망했어. 아니, 실망한 걸 넘어서서 당신을 싫어하게 됐어.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너 지금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네 멋대로 생각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너랑 이혼할 거니까.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끈 떨어졌다 생각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너 이놈, 제발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있겠다. 당장 미안하다고 하지 못해?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님이 남편의 등을 때리면서 뭐라고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이 잠시 쭈그러들더군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본인이 아들 잘못 키운 탓이니 저를 욕하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이 든든히 제 편에 서주시자 남편은 저보고 네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 나오냐고 하면서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심히 지나쳐서 캐리어에 제 물건들을 담아서 집을 나왔죠.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법적 공방이 길어지진 않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게 됨으로써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따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간간히 뵙고 있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 돈을 찾아주신 게 어머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남편은 결국 가게 정리하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양육비는 끊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들 요즘은 정신 차린 모양이다. 너랑 이혼하고 나서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지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니 요즘은 성실하게 배달일 나가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어.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고생 많으시겠어요. 내 아들 내가 책임져야지 어쩌겠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다시 합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다신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주책이다, 주책이야.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라도 가끔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신 그 말 꺼내지 않으마. 이혼 후에도 어머니는 저희가 재결합하시기를 바라시는지 본인 아들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몇 번이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저 미안하단 말씀만 하셨어요. 전 남편이 아무리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재결합은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잘해주셨기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 정도는 하려고 해요. 남편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뒤로도 면접 교섭일이 되면 어떻게든 저와 재결합하려고 수를 쓰더군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제 이혼으로 인해 술 좋아하시던 저희 아빠는 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죄책감에 이젠 술을 끊으셨고요. 앞으로는 아이와 저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해요.